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별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그 결과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하라고 빛을 내는 별들을 천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전 단계, 별들의 전 단계에는 원시별부터 시작해서 전주계열성 단계도 지나 이제 주계열성부터 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원시별이 빛을 내긴 내니까 그 아이의 이제 중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시별의 에너지원입니다. 자, 이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빛을 내기는 내는데 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온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아이가 빛을 내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과연 누구냐라고 한다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있다는 거죠. 자, 점점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에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빡빡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가 단단하게 밀도가 높게 뭉쳐지게 되면 이제 이게 원시별이 되는 것이고, 이 원시별 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제 빛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중력 수축이 바로 에너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위치 이동이 일어나겠죠. 위치 에너지가 누구와 누구로 방출이 되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이제 분리되어서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 에너지는 내부의 온도를 상승을 점점 시키면서 이 내부의 온도가 전주계열을 지나 주계열성에 다다를 때쯤에는 이제 1000만 켈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온도를 계속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 나머지 복사 에너지가 바로 이제 빛을 발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가시광선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적외선 이외의 것들은 조금 나올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원시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한개 핵융합 반응이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부족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원시별 단계에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켈빈이 돼요. 자, 1000만 켈빈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뿜뿜하게 되면 걔가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스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1000만 켈빈 주계열성의 중심 에너지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굳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냐? 이제 별을 이루는 애들 중에서 혹은 이제 우주 공간을 이루는 애들 중에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별 내부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우주 공간에서 우주가 탄생을 할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수소와 헬륨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모여서 별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많은 재료인 수소를 이용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가벼운 재료인 수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무거운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바로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자, 4개의 수소가 뭉쳐져서 하나의 헬륨을 만든다. 얘는 질량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수로 표현을 하면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을 4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가벼운 애가 이제 4라고 하는 조금 더 무거운 애로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하고, 재료가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정수로 얘기했을 때는 얘가 1이고 4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의 무게, 4개의 무게, 합의 무게가 헬륨 1개의 무게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이제 손실 질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스몰 m을 우리는 주로 질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실 질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질량이 바로 에너지화 되어서 우리한테 에너지도 주고
그다음에 빛도 주고 열도 주고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는 에너지는 이제 우리 질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저 이제 질량, 손실되는 질량만큼 에너지화 시킨 것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의 주된 에너지원, 중심부의 주된 에너지원,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행성이 아니죠. 항성이라고 볼 수 있죠. 빛을 내는 애니까. 이 주계열성이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방법이 좀 달라진다. 첫 번째 방법은 pp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경우 혹은 태양보다 약간 질량이 적은 경우 이런 pp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자, 수소가 6개가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4개에서 헬륨 1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식이에요. 화학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정 중에는 6개의 수소가 반응을 해서 어떻게 꿍짝꿍짝 반응을 한 다음에 헬륨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 2개의 수소는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바로 pp 연쇄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 질량이 중요하겠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애가 pp 연쇄 반응이고 수소 원자핵 6개로 이제 헬륨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이 조금 더 많은 애, 높은 애가 이제 CNO 순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CNO 순환 반응에서는 촉매제가 존재합니다. 촉매제가 누구냐면 탄소나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촉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촉진시켜주는 애를 촉매제라고 하죠. 자신은 변하지 않고 촉진시켜주는 애. 그래서 이런 탄소나 질소, 산소가 촉진제로서 사용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재료는 4개의 수소가 사용이 되어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과정.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여기 안 써 있네요.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을 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CNO 순환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질량이 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여긴 1.5배라고 했는데 다른 교재에는 2배라고도 하는 교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따라서. 아무튼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질량이 큰 애들은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질량이 비슷하거나 태양이랑 비슷하거나 적은 애들은 pp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주계열성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계열성은 이제 별의 전체적인 일생 중에서 90% 이상 살아가는 일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계열성에서 중심부에서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재료인 수소가 고갈이 되게 되면 이제 주계열성에서 벗어나서 적색거성이나 아니면 초고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진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핵융합 반응이 이제 이 별의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 아래쪽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우리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딱 끝나게 되면 중심부에 수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륨들만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헬륨들을 재료로 해서 이제 헬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애를 또다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주계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초고성이나 아니면 적색거성의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 3개가 융합해서 탄소나 아니면 산소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 중심부의 온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1000만 켈빈 이상이었으면 얘 같은 경우는 1억 켈빈 이상이에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무거운 애를 융합해서 똘똘 뭉쳐서 더 무거운 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자, 더 높은 온도에 의해서 1억 켈빈 이상이 되었을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적색거성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적색거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초고성은 여기 끝나게 되면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반응이 딱 끝나게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소나 산소, 특히나 탄소, 얘를 이용해서 다시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그 결과 탄소를 이용해서 다른 더 무거운 물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다시 온도를 더 높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를 높인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용해서 또다시 더 무거운 애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무거운 애를 만드는 과정들의 핵융합 반응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적색거성까지는 헬륨 핵융합 반응, 이 과정은 태양과 같은 질량, 비슷한 질량의 주결성 혹은 별들이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 반응보다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애들은 이 반응에서 넘어서서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만들게 되냐면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을 만드는 데까지 가요. 철을 만드는 데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철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철을 만들러 가는 이 과정 중에 중심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을 정리한 게 바로 아래쪽의 표예요. 자, 표를 한번 보게 되면 별의 핵융합 반응 단계예요. 먼저 수소 핵융합 반응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계열성에서 일어나죠. 주계열성. 자,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한 0.08배보다 훨씬 적은 그런 질량을 가진 애 빼고는 주계열성으로 탄생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진화를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 상관없이 일단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얘는 1000만 켈빈이라고 하는 중심 온도, 1000만 켈빈이라고 하는 중심 온도를 가지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수소가 고갈이 되면 이제 이 주계열성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냐 아니면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냐 이렇게 해서 적색거성과 초고성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돼요. 다시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적색거성이라고 써보고요. 자, 적색거성은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했어요. 중심부가 1억 켈빈이 되었을 때 헬륨을 이용해서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이제 헬륨이 딱 고갈이 되면 적색거성도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버리고 이제는 이제 죽는 거죠. 이제 행성상성운으로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리고 중심부만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탄소가 주로 되어 있겠죠. 탄소로 되어 있는 중심부만 뭉쳐가지고 이제 얘는 백색 외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 그런 애들은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춰진 다음에도 중심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의 온도를 점점 더 올려요. 높다라고 써볼게요. 자, 점점 중심부의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의 조건이 8억, 10억, 15억, 20억, 30억 이렇게 조건이 될 때마다 이런 핵융합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 핵융합, 네온을 이용해서 네온 핵융합,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 핵융합, 이런 반응들이 점점 일어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철을 만드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고요.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철이 딱 만들어지면 얘가 가장 안정적인 애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이어지지 않고 멈춘다. 그러면 이제 요 단계는 초거성 단계였는데, 초거성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진화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초신성 폭발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이미 얘네들의 진화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부 과정 중에 이제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넌지시 언급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쏟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